안녕하세요. 오늘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레이스케일 통해서 우리 도지코인이 미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현물 ETF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민코인으로서는 유일하죠. 그것도 지수형 ETF가 아니라 단독 스팟 현물 ETF로서 거래되는 것은 유일하고요. 특히 알트코인으로서는 이더리움, 솔라나, XRP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도지코인의 어떤 시장에서의 위치, 기관들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시작으로 해서 연이어서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ETF 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레이스케일이고 다음에는 비트와이즈가 도지코인 현물 ETF를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프랭클린 템플턴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지의 ETF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사실은 현물 ETF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좋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현실적인 반응은 우리 도지코인뿐만이 아니고 XRP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에는 유동성이 말라 있죠. 아마도 이제 재무부 TGA 지갑에서도 유동성이 나올 거고, 또 11월 1일 날 이제 그동안 만 3년 동안 지속되었던 QT 양적 긴축이 중단되고 그 이후로 QE 양적 완화가 실시될 거기 때문에 이제 12월부터 서서히 유동성이 시중에서 되살아날 거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현물 ETF라고 하는 좋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 시장에서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보된 이 에너지가 내년 상반기 알트코인 불장에서 아마 폭발적인 반등을 이뤄낼 그런 에너지로 작용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ETF 상장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가격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이 도지코인을 산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기관들은 현물을 사기가 좀 불편합니다. 회계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물 코인을 산다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항상 ETF를 통해서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도지코인도 기관들에게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존의 금융들이, 예를 들면 JP 모건이나 모건 체이스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등등에서 구금융권이 블록체인 산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체의 블록체인도 고민하면서 퍼블릭 블록체인, 예를 들면 이더리움 등을 활용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블록체인과 결합시키려고 하고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지금처럼 수많은 암호화폐가 다 생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느 정도의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의 암호화폐가 살아남겠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SBR, Strategic 비트코인 리저브, 그러니까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은 사실은 이거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나 국부펀드의 전략적 비축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가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로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ETF입니다. 즉 기관들의 사랑과 관심을 갖는 암호화폐냐, 그래서 ETF에 편제가 돼 있느냐, 단독이 되었건 지수가 되었건 지수형 ETF가 되었건 ETF에 리스트업이 돼 있는 암호화폐냐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암호화폐 정도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살아남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암호화폐는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화폐입니다. 대신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아요.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시장과 경쟁을 통해서 사라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지코인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특히 아무리 시총 10위 안에 드는 라지캡 알트코인이라고 할지라도 밈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 선입견, 그리고 실제로 뭘 하느냐, 그죠? 도지코인이 실제로 어떤 사용례가 있느냐, 블록체인 산업에 뭐를 실제로 기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들이 많은 게 또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SBR가 ETF에 리스트업되는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을 때, 우리 도지코인이 민코인으로는 유일하게 단독으로 현물가 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지코인의 미래가 대단히 밝고 안정적이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코인은 기관에 의해서 소비되는 그런 암호화폐가 됐고요. 당연히 이를 통해서 물론 이제 우리
도지코인 재단에서 여러 가지 실사용의 예들을, 환경들을, 생태계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합되어지면서 더욱더 단순히 시총만 큰 민코인이 아니고 실사용되어지고 내실이 있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생태계가 존재하는 그런 암호화폐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번 ETF 출시를 통해서 더 믿을 수 있게 되었고요. 어쨌든 이번 도지코인의 ETF가 벌써 알트코인으로서는 네 번째 ETF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향후 도지코인의 전망을 밝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안 좋지만 분명히 향후에 내년 상반기 암호화폐 불장에서 폭등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재단의 이야기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